아줌마, 이거 밥이야? 돌멩이야? 이딴 걸 사람이 씹으라고 내놓은 거냐고? 내 이빨 다 나가면 책임질 거야? 이딴 싸구려 냉동 생선 튀김을 돈 받고 팔 생각을 해? 아줌마 월급 다 까버려야 정신 차릴래? 오늘 국은 또 뭐야? 무슨 잡탕을 끓여놨어? 멀건 게 꼭 어제 남은 음식물 쓰레기 끓인 것 같잖아. 새벽 3시 반,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이순자 여사의 낡은 자명종 시계는 아직 울릴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수십 년간 반복된 생체 리듬에 따라 고요히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간간히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도시가 완전히 잠들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이불 속의 온기가 아쉬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킨 그녀는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세수를 마치고 나니 희미하게 정신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밤새 말라있던 입안을 따뜻한 숭늉으로 적셨습니다. 창문에는 새벽 이슬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아직 밤의 장막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텅 빈 방 안의 적막함 속에서 숭늉을 마시는 이 짧은 순간은 곧 시작될 고된 하루를 위한 그녀만의 조용한 준비의식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는 그녀의 어깨 위로 새벽의 싸늘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몇몇이 어둠 속에 희미한 실루엣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저마다의 고단한 삶을 짊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겠지요. 버스 창가에 기대앉은 이순자 여사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상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청소차들, 그리고 신문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행렬. 그 모든 것이 도시의 거대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문득 아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녀석 아침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살갑게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녀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자 희망인 아들이었습니다. 성상그룹 구내식당의 육중한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아직은 한산하지만 곧 다가올 분주함을 예고하는 특유의 냄새와 온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 주방 한쪽에서 이미 커다란 양파망과 씨름하고 있던 동료 박 여사가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박 여사도 일찍 나왔네. 오늘 장날이라더니 물건은 좀 괜찮게 들어왔어? 이순자 여사도 앞치마를 능숙하게 두르고 위생모를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도착했고 식당 안은 그들의 부산한 움직임과 정겨운 대화 소리로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배식대 한쪽에 자리를 잡고 그날 나갈 국의 간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국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과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오랜 세월 연주해온 악기를 다루듯 자연스럽고 정교했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고 약간의 소금과 국간장으로 미세한 간을 조절하는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녀에게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고 고된 업무에 지친 이들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위안을 주는 일종의 정성이자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국 맛이 아주 끝내주는데 비법이라도 있는 거야? 잠시 그녀의 옆을 지나던 조리장 김 씨가 국물 맛을 보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수줍게 웃으며 별 말씀을요. 그냥 하던 대로 한 건데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칭찬 하나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마법처럼 다가오자 조용하던 식당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배식대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이어졌고 식판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이루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쉴 새 없이 국자로 국을 푸고 반찬을 담으며 밀려드는 인파를 맞이했습니다.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오늘 콩나물국 시원하게 끓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대부분의 직원은 짧은 감사 인사나 가벼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고된 노동의 피로를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독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가 그 흐름을 깨뜨렸습니다. 아, 뭐야 이거. 국에 건더기는 하나도 없고 멀건 국물만 잔뜩 줬네. 장난해 지금. 성상그룹의 젊은 주임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한껏 찌푸린 미간으로 식판을 배식대에 거의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커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순간 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건더기 많은 쪽으로 다시 담아드릴까요? 하지만 김민준 주임은 그녀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담아주면 뭐해. 애초에 이렇게 멀겋게 끓인 게 문제지.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이런 멀건 국물이나 먹으려고 이 비싼 돈 내고 회사 다니는 줄 알아? 그의 말투에는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권력이라도 가진 사람처럼 이순자 여사를 하찮은 존재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치는 또 뭐야? 너무 시잖아. 아줌마 음식 솜씨가 형편없네, 진짜. 이런 걸 사람들 먹으라고 내놓는 거야? 그는 식판 위에 김치를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하거나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사과에도 김민준 주임의 오만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경? 말로만?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이런 거 만들 시간에 젊고 빠른 사람한테 자리나 넘기지 그래. 답답해서 원이라는 말을 내뱉고는 혀를 차며 자신의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자신의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무례한 손님은 이전에도 간혹 있었지만 김민준 주임의 모욕은 유독 날카롭고 잔인하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국자를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제멋대로 떨려왔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순자 여사의 고단한 하루에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불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적막한 방에 홀로 앉은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아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차마 이런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아들에게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으로 사기고
또 사귈 뿐이었습니다. 김민준 주임의 악행은 그날을 기점으로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더욱 거세지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순자 여사를 마치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인 양 취급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구내식당에서 온갖 트집을 잡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밥이 조금 되다는 이유로 아줌마, 이거 밥이야, 돌멩이야. 이딴 걸 사람이 씹으라고 내놓은 거냐고. 내 이빨 다 나가면 책임질 거야? 라며 고함을 질렀고 또 다른 날에는 반찬으로 나온 생선가스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야, 이봐. 이딴 싸구려 냉동 생선 튀김을 돈 받고 팔 생각을 해? 성상그룹 직원들이 이런 대우나 받으려고 일하는 줄 알아? 아줌마 월급에서 이것값 다 까버려야 정신 차릴래? 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식당 전체를 울릴 만큼 컸고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순자 여사의 나이나 경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시종일관 반말과 막말을 섞어가며 그녀를 하대했습니다. 이순자 여사에게 점심시간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김민준 주임이 식당 입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을 향할 때면 숨이 멎는 듯한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순자 씨, 저 인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러다 큰일 나겠어요. 식당 책임자한테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다 못한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말을 건네곤 했지만 이순자 여사는 매번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괜찮아지겠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그녀는 아들 지훈에게 혹시라도 해가 갈까 혹은 이 나이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수모를 속으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끔찍했던 낮의 기억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해 나날이 야위어 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졌고 한때 꼿꼿했던 어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김민준 주임은 아침부터 무언가 굉장히 언짢은 일이 있었는지 잔뜩 인상을 쓴 채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배식대에 놓인 음식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이순자 여사가 국을 푸고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살벌했습니다. 오늘 국은 또 뭐야? 무슨 잡탕을 끓여놨어? 멀건 게 꼭 어제 남은 음식물 쓰레기 끓인 것 같잖아. 그의 거친 목소리가 식당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심장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 순간만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주임은 그녀의 침묵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악랄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이순자 여사가 막 퍼서 건네려던 뜨거운 콩나물국 그릇을 받아드는 척하다가 다음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벌레라도 털어내듯 그 국그릇을 이순자 여사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아이쿠. 이순자 여사는 고통과 놀라움이 뒤섞인 짧은 비명을 내지르며 휘청거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얼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위생모는 순식간에 누런 국물로 얼룩졌고 삶은 콩나물과 파 조각들이 그녀의 얼굴과 어깨, 알치마에 지저분하게 달라붙었습니다. 구수해야 할 국 냄새 대신
역겨운 수치심과 타는 듯한 아픔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식당 안은 일순간 정지된 화면처럼 모든 움직임과 소리가 멎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순자 여사와 김민준 주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준 주임은 그러나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 뻔뻔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혀를 쯧쯧하며 역정을 냈습니다. 아, 진짜 재수없게. 옷 버렸잖아. 이것 때문에. 아줌마, 일 똑바로 안 해? 그렇게 굼뜨고 칠칠치 못하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당신 때문에 이게 다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이순자 여사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악랄함만이 번뜩였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국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뜨거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온몸을 파고드는 치욕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꿋꿋하게 지켜왔던 그녀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리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고 마른 행주와 휴지를 가져와 그녀의 옷과 머리에 묻은 국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김민준 주임의 싸늘하고 잔인한 목소리만이 악몽처럼 맴돌았습니다. 하여튼 나이만 먹었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즉 그날 밤 이순자 여사는 어둡고 차가운 방에서 홀로 흐느꼈습니다. 뜨거운 물로 아무리 몸을 씻어내도 김민준 주임이 쏟아부은 국물의 불쾌한 감촉과 그의 경멸 어린 눈빛, 가리고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들이 피부에 낙인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수백 번 고민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늙고 힘없는 어미가 당한 치욕을 아들에게 전하는 것은 아들의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못나서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그녀는 모든 원망과 슬픔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은 혼자라는 고독감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박지훈, 이순자 여사가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견디며 홀로 길러낸 외아들. 그의 삶의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의 기억 속에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아 있었고 그 빈자리는 어린 지훈에게 늘 차가운 허기와 깊은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여사는 아들을 위해 새벽별을 보고 나가 밤늦도록 고된 노동을 반복했지만 지독한 가난은 끈질기게 그들 모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값비싼 학용품이나 새 옷 한 번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탓에 늘 주눅 들어 지냈고 동네에서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톨이로 겉돌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건넨 것은 동네 어두운 골목을 어슬렁거리던 불량한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부터 지훈은 세상의 거칠고 위험한 단면들을 너무나 이른 나이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찮은 담배 심부름이나 용돈을 받는 대가로 망을 봐주는 정도의 사소한 일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을 들인 어둠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끈적끈적한 수렁과 같았습니다. 을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된 비겁한 무력과 힘의 논리가 전부인 그곳에서
여리고 순수했던 소년 박지우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맹수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날카롭게 번뜩이는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도끼와 타고난 싸움 실력은 그를 빠르게 조직의 어두운 중심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에는 더러운 돈이 쥐어졌고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싸늘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면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렸고 술에 취해 잠들 때면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슬픈 눈망울이 떠올라 죄책감에 몸서리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엄마 죄송해요.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자기 혐오가 그의 젊은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은 차갑고 더러운 유치장 바닥에서 맞이한 어느 날 밤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라이벌 조직과의 시비 끝에 벌어진 큰 싸움에 휘말려 철창 신세를 지고 있던 그에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 엄마는 내가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아프게 살라고 널 낳은 게 아닌데 흑흑.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철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피눈물과 맞바꾼 하찮은 것들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조직의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한때 형님이라 불렀던 이들의 살벌한 위협과 끊임없는 회유가 이어졌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힘든 것은 지난날의 과오로 얼룩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젖은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그는 정든 도시를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건설 현장의 막노동부터 시작하여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비 오듯 땀을 흘리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깨달아갔습니다. 현재의 박지우는 작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서 기술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현장으로 나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해가 질 때까지 고된 육체 노동을 해야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부진 체격과 무심코 내뱉는 거친 말투, 그리고 팔뚝에 희미하게 남은 과거의 상흔은 여전히 그가 걸어온 길을 짐작게 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상의 전부인 어머니 이순자 여사를 향한 그의 마음은 더없이 깊고 애틋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조건 없이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 자신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매달 빠듯한 월급의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보냈고 일이 끝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나누는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한 몸으로 여전히 고된 식당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늘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래서 더욱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본 듯한 집을 마련하고 어머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편안히 모시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목표이자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시간을 되돌려 지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삶을 통해 어머니에게 진정한 효도를 하고 떳떳한 아들로 거듭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지훈이 깊고 어두운 과거의 터널을 지나 한 줄기 희미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아들 지훈에게 자신이 겪은 끔찍한 수모에 대해 끝까지 침묵하려 했습니다. 가뜩이나 과거의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자신의 고통까지 짐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불같은 성미를 지닌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김민준이라는 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또다시 예전처럼 어둡고 위험한 길로 빠져들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혼자서 사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었고 진실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와 10수년을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해 온 동료 미숙 씨는 더 이상 김민준 주임의 파렴치한 만행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국그릇 사건 이후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넋을 잃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순자 씨의 처참한 모습이 며칠 밤낮으로 그녀의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야.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은 반드시 천벌을 받아야 해. 순자 씨가 저렇게까지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돼. 며칠을 밤새워 고민하던 미숙 씨는 마침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순자 씨 몰래 다른 동료들에게 수소문하여 박지훈의 개인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누르던 미숙 씨는 마른 침을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괜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순자 씨에게 더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대로 방관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몇 번의 긴 신호음이 울리고 드디어 수화기 너머에서 낯설지만 무게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다소 낮고 허스키한 톤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압도하는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숙 씨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박지훈 씨 되십니까? 저는 성상그룹 구내식당에서 어머님, 이순자 여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광고 전화려니 생각하고 무심하게 전화를 받았던 지훈의 표정이 미숙 씨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직장 내에서 젊은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 심지어 며칠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뜨거운 국그릇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까지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지훈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불꽃이 터져 나올 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수화기를 움켜쥔 그의 손등에는 시퍼런 힘줄이 격하게 솟아올랐고 이를 악무는 소리가 옆에서 듣던 작업 동료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는 괜찮으신 겁니까? 한참 동안 숨막히는 침묵이 흐른 뒤 간신히 지훈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용암처럼 들끓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지훈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다행히 크게 다치신 곳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셔서 거의 매일 밤 혼자 우시는 것 같아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지훈 씨가 어떻게 좀 어머님 좀 위로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미숙 씨는 차마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한동안 작업장 한 구석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작업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짐승만도 못한 자에게 그토록 끔찍한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엄청난 자책감과 김민준이라는 이름 모를 인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사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힘없이 축 처진 어머니의 어깨,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을 어머니의 눈빛, 홀로 밤새워 고통스러워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며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해온 유일한 피부치, 그런 어머니에게 감히 누가.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이라도 성상그룹이라는 곳으로 달려가 그 김민준이라는 작자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는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거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다시는 과거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 두 눈으로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해야겠다. 지우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회사에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둘러대고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침 일찍 지방에 사는 오랜 친구의 문상을 가게 되었다고 짧게 거짓말을 하고 점심시간에 맞춰 성상그룹 구내식당을 은밀히 찾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갑고도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가 어둠 속에서 휘두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오직 하나뿐인 어머니를 부당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뜨겁고도 정의로운 분노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이며 내일의 계획을 수십 번이고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그 오만방자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김민준이라는 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뼈저린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그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지우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마치 스프링처럼 침대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얼마 전 큰 마음을 먹고 장만했던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검은색 셔츠와 정장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여전히 강인하고 거친 인상을 풍겼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에 둘러댔던 지방 문상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짧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애써 밝고 다정한 척 대답하려는 노력이 역력하게 느껴져 지훈의 가슴 한구석이 또다시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약 1시간 전 박지훈은 약속된 장소인 성상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웅장하게 솟아있는 최첨단 유리 빌딩은 그 자체로 위압적인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건물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과 목표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터였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거칠고 투박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이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건물 로비 입구를 말없이 응시하다가 발걸음을 돌려 안내 표지판을 따라 구내식당이 위치한 지하층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될까봐 그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구내식당 입구에 다다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음식 냄새와 함께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 그런지 식당 내부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지우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구석진 자리, 높은 기둥 뒤편에 마치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식당 전체의 모습과 특히 배식대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배식대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이순자 여사였습니다. 예전보다 등이 더 심하게 굽어 보였고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안쓰러움을 더했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 마침내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많은 직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썰물처럼 구내식당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부릅뜬 채 한시도 배식대 주변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한 남자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번쩍거리는 명품 시계와 고급 정장을 멀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했고 말투는 유난히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저자가 바로 미숙 씨가 말했던 김민준 주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 주임은 식판을 들고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이순자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앉아있는 구석진 자리까지 똑똑히 들릴 만큼 크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국은 뭐 제대로 된 거 맞아? 안 맞아? 어제처럼 그따위 멀건 국물 또 내놨다가는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은근한 협박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국그릇에 국을 퍼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민준 주임은 보란듯이 국그릇을 받아드는 척하다가 손목을 살짝 비틀어 식판 위에 국물을 고의로 조금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것이 이순자 여사의 실수인 것처럼 과장되게 소리치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이것 봐, 이것 봐. 제대로 좀 담으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이 아줌마 때문에 내 바지에 국물 다 튀었잖아. 아이씨,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이게 다 뭐야, 진짜. 아줌마, 일 똑바로 안 해? 그는 격하게 짜증을 내며 휴지를 여러 장 뽑아 자신의 바지를 거칠게 털어냈지만 그의 경멸스러운 시선은 여전히 겁에 질린 이순자 여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과 함께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은근히 즐기는 듯한 잔인함마저 희미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녀의 여윈 어깨가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직원들은 그 광경을 애써 외면하거나 간혹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그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김민준 주임의 만행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순자 여사의 크고 슬픈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힘없이 흘러내려 그녀 앞에 식판 위로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지우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마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여 머리끝까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 1초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빛나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마치 용암처럼 뜨겁고 격렬한 분노가 맹렬하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마치 먹잇감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는 굶주린 맹수처럼 김민준 주임과 이순자 여사가 있는 배식대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시끄럽던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적으로 멎는 듯했고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의 육중한 뒷모습으로 향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한 폭풍전야였습니다. 박지훈이 육중한 침묵을 가르며 김민준 주임 앞으로 다가서는 동안 구내식당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의 모든 움직임을 숨죽인 채 좇았고 식판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민준 주임은 자신의 앞에 드리워진 낯선 그림자에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잔뜩 찌푸린 미간으로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박지훈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자식이 감히 내 앞을 막아서 하는 듯한 오만함과 불쾌감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뭡니까, 당신? 지금 내가 바쁜 거 안 보여요? 어디서 함부로 길을 막고 비켜요, 비켜. 김민준 주임은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으며 지훈에게 길을 비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단단한 체구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애써 무시하며 평소처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 했습니다. 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오직 김민준 주임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그의 온몸에서는 위험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지?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민준 주임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되찾으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니? 내가 뭘? 당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당신 성상그룹 직원이야? 어느 부서 소속인데 이따위로 무례하게 구는 거야. 그는 지훈의 옷차림이 일반 직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챈 듯 더욱 기고만장한 태도로 쏘아붙였습니다. 외부인이면 당장 여기서 꺼져.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란 말이다. 지훈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순자 여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겁에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 그 모습은 지훈의 분노에 더욱더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다시 김민준 주임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우리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머니? 그게 무슨? 김민준 주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을 지우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팔을 붙잡으며 지훈아, 안 돼, 제발 그냥 가, 응?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김민준 주임은 눈앞에 이 위협적인 남자와 자신이 그동안 벌레처럼 무시하고 괴롭혀왔던 늙은 식당 할머니가 모자 관계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시나? 지훈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김민준 주임의 심장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내 놈이 감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어머니께 그따위 추잡한 짓을 해? 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낮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김민준 주임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지훈의 강렬한 시선에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는 그냥 음식이 좀 그래서 클레임을 건 것뿐입니다. 절대 다른 뜻은. 김민준 주임은 겁에 질려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지훈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오해? 클레임? 내 놈이 한 짓이 고작 그따위 단어로 포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지훈은 한 걸음 더 김민준 주임에게 다가섰습니다. 그 거리가 좁혀질수록 김민준 주임의 얼굴은 더욱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내 놈이 우리 어머니 머리 위에 그 뜨거운 국물을 부었을 때 그게 정당한 클레임이었다고? 내 놈이 매일같이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벌레 보듯 쳐다본 게 그저 사소한 오해였다고?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김민준 주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여직원들은 겁에 질려 눈을 가렸고 또 다른 몇몇 직원들은 통쾌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해.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빌란 말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자 최후 통첩과 같았습니다. 김민준 주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지훈의 살기등등한 눈빛과 마주치자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내며 이순자 여사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방자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그의 목소리는 수치심과 공포로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평생 억눌려왔던 서름과 분노가 터져나오는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 김민준 주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내 놈이 저지른 짓,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한 모든 모욕들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하거나 이와 비슷한 짓을 저지른다면 그땐
정말 내 놈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 줄 알아라.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김민준 주임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어머니를 부축하여 천천히 구내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식당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비참하게 엎드려 있는 김민준 주임의 모습과 조금 전까지 그가 보여준 추악한 민낯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통쾌한 사이다 한 사발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열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박지훈과 이순자 여사가 구내식당을 떠난 후 김민준 주임은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공포감은 서서히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훨씬 더 견디기 힘든 수치심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동료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낱 식당 할머니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자신의 모습은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지만 이미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은 그에게 경멸과 조롱의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애써 그를 외면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냉소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구내식당 책임자인 영양사와 조리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황급히 김민준 주임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거칠게 그들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저 인간, 이제 회사 생활 다 끝났네. 그러게 평소에 좀 착하게 살지. 꼴 좋다. 하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저마다 삼삼오오 모여 조금 전에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주임의 평소 악행에 대한 증언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갑자기 나타나 그를 응징한 박지훈이라는 남자의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남자, 눈빛이 장난 아니던데? 혹시 조폭 아니야? 어쩐지 보통 사람은 그런 기백이 안 나오지. 김 주임, 제대로 임자 만난 거야. 근데 그 할머니 아들이었다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을까. 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성상그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내식당 김민준 주임, 식당 근무원 아들에게 공개 망신당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이야기가 각 부서의 메신저와 휴게실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어떤 이는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어떤 이는 김민준 주임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는 척하며 은근히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평소 김민준 주임의 눈치를 보며 그의 비위를 맞춰왔던 몇몇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식당을 나온 박지훈은 어머니 이순자 여사를 부축하여 회사 근처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아들의 팔을 꼭 붙잡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아 괜찮다. 엄마는 정말 괜찮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혹시라도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엄마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나섰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다시는 그 누구도 엄마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할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평생을 자신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니? 너한테 불이익이라도 가면 어떡해? 차라리 내가 그냥 참는 게 나았을 텐데. 이순자 여사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엄마가 왜 참아요? 잘못한 건 그 인간인데.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허리 펴고 사셔야죠. 지우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성상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선 회사의 명예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는 순식간에 임원급까지 올라갔고 그룹 총수 비서실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몇몇 고위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민준 주임은 물론이고 구내식당 운영 책임자와 해당 부서의 관리자들까지 줄줄이 소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했습니다. 거대한 성상그룹이라는 조직의 톱니바퀴가 박지훈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삐걱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그렇게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상그룹은 예상대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그룹 감사팀과 인사팀 합동으로 특별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는 김민준 주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였습니다. 김민준 주임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박지훈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위협적인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것이며 평소 이순자 여사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심지어 이순자 여사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불친절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주의를 준 것이 전부라고 강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겁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위원회에는 구내식당 직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목격자들로부터 김민준 주임의 평소 행실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상습적으로 식당 직원들에게 반말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것, 음식에 대한 과도한 트집과 무리한 요구를 반복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이순자 여사를 표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위원회는 이순자 여사와 박지훈에게도 정식으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처음에는 회사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지훈의 격려와 설득에 용기를 내어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과 김민준 주임에게 당했던 모욕적인 언행들을 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특히 머리 위로 뜨거운 국그릇을 쏟았던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린 때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박지훈은 어머니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때로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당시의 상황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민준 주임의 행동이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명백한 인권 유린이었음을
강조하며 회사 차원의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편 박지훈의 과거 또한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과거 어둠의 세계에 몸담았었다는 소문이 성상그룹 내부에 은밀하게 퍼져나갔고 몇몇들은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아낸 것처럼 그의 과거를 부풀려 이야기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훈의 옛 조직 동료 중 일부가 이번 사건을 전해 듣고는 형님, 우리가 그놈 손 좀 봐줄까요? 아니면 회사에 찾아가서 아주 박살을 내놓을까요? 라며 은근슬쩍 도움을 자처하며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훈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단호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과 엮일 일 없을 거다. 괜한 생각하지 말고 각자 갈 길 가라. 그는 과거의 동료들에게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주먹이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김민준 주임의 죄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그가 얼마나 과거와 처절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김민준 주임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속속들이 나오자 그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지만 이미 그룹 총수의 엄중문책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그 누구도 선뜻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몇몇 목격자들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회유하거나 협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도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추가로 보고되면서 그의 입지만 더욱 좁아질 뿐이었습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절망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아들 지훈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동료들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조금씩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보여준 용기와 현재의 올곧은 모습에 깊은 감동과 함께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혀 사는 아들이 아님을 깨닫고 아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지만 현재 서로를 의지하며 용기를 내는 모자의 모습은 그 어떤 빛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성상그룹 특별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민준 주임이 이순자 여사에게 가한 국그릇 사건은 물론이고 지난 수년간 그가 구내식당 및 기타 부서의 하급 직원들에게 저질러온 상습적인 갑질 행위, 인격 모독, 직권 남용 사례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익명 증언과 구체적인 물증들이 첨부된 보고서는 김민준 주임의 파렴치한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성상그룹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김민준 주임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파면은 회사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으로 그의 모든 경력과
퇴직금까지 몰수되는 불명예스러운 퇴출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김민준 주임의 직속 상사와 해당 부서장에게도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감봉 및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례적으로 그룹 전체에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징계 결과를 공지하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공지문에는 성상그룹은 어떠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갑질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임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준 주임은 자신의 파면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징계 결과에 불복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발버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때 촉망받는 젊은 인재로 불리며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은 스스로의 오만함과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성상그룹 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상그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조직 문화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구내식당을 비롯한 모든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익명으로 고충을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한라인 시스템도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그룹 총수는 이순자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회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충분한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원한다면 더 나은 조건의 다른 부서로 옮겨주거나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고심 끝에 회사의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고 명예로운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수십 년간 헌신했던 직장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성대한 퇴임식을 열어주었고 많은 동료 직원들이 참석하여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퇴임식 날 이순자 여사는 아들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단상에 올라 그동안의 소회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특히 아들 지훈에게 내가 있어 엄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내 아들이라는 말을 전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분명히 실현되었습니다. 김민준 주임의 파면과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은 이순자 여사와 각지훈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은 부당함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맞섰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은 성상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묵묵히 서로를 의지하며 시련을 이겨낸 한 어머니와 아들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성상그룹을 퇴직한 후 아들 지훈이 마련해준 작고 아담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수십 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고된 노동을 반복했던 그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맞이하는 아침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차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으로 나가 가벼운 산책을 즐겼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래 교실이나 건강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김민준 주임에게 당했던 끔찍한 기억은 여전히 가끔씩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럴 때마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들 지훈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새로운 이웃들이 있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에 깊었던 수심 대신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침착함과 논리적인 태도, 그리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모습은 그가 일하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의 눈에 띄었습니다. 사장은 지훈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현장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고, 그의 뛰어난 업무 능력은 곧바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그림자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극복해낸 경험이 그를 더욱더 단단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친 말투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에서는 진심과 따뜻함이 묻어나왔고, 주변 사람들도 점차 그를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은 어머니를 모시고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곱게 핀 꽃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모자는 오랜만에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활짝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지훈아, 요즘 내 얼굴이 참 좋아 보인다. 보기 좋구나라고 말했고, 지훈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다 엄마 덕분이죠.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시니 저도 힘이 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과거 그가 어둠의 세계에서 막 빠져나와 방황하던 시절 유일하게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한 사업가 선배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 선배는 최근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데 지훈의 성실함과 배짱이 마음에 든다며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씨앗이 움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줄기 희망과 감동의 순간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김민준 주임이라는 거대한 악몽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은 더욱더 강해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이순자 여사와 박지훈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들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들의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